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지금 미국은 일요일 아침, 아직은 아침이네요.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지난 2, 3일 동안에 일어났었던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대치, 어떤 군사적인 문제요. 이것을 주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뉴스를 충분히 접하지 않으신 분들도 다 한꺼번에 그 레이티스트까지 할 수 있도록 좀 전해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봐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왜 적이 됐는가, 이걸 이제 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해드릴 텐데, 우선 가장 궁금한 것은 이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가? 중동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무척 많이 하실 테고요. 그래서 지금 뭐 백악관도 G7 국가도 UN도 유럽연합도 전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란도 원하지 않는 것 같고 미국도 원하지 않는 것 같고 지금부터는 결정권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제 이란에서 본토에서 이스라엘 영토로 지금 보니까 한 드론이 300기 이상이 날아갔다고 하네요. 36기의 크루즈 미사일, 110기의 지대공 미사일, 대단한 그 퍼부은 겁니다. 그리고 99%는 요격됐고 거의 대부분이 이스라엘에 도달하기 전에 다른 나라 영공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는 이라크도 있고 뭐 시리아도 있고 레바논도 있고 하니까는요. 그리고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도 도왔다고 하고 요르단도 이 요격에 도왔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사상 처음 이란의 이스라엘 영토 공격에는 9개국이 개입이 됐습니다. 현재 12명이 다쳤고 7살짜리가 위독한데 베두인족이라고 하니까 아마 그 유목민, 그 천막 짓고 사는 유목민이겠죠. 어떠한 파편에 의해서 지금 중태랍니다. 이란도 이스라엘과 군사적으로 그야말로 지상군으로 싸운다던가 이런 일들은 마지막으로 그 쓰고 싶은 그 카드였고 수십 년 동안 이란과 이스라엘이 대치하면서도 항상 대리전을 했지 이런 직접적인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요. 이스라엘이 먼저 시리아에 있는 영사관, 이란 영사관을 공격해서 그 이란 혁명수비대의 장군 2명을 포함해서 7명이 숨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이란에 대해서 보복 공격을 하는데 2주일이나 걸렸죠. 조심스럽게 했다는 것도 되지만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지만 준비하라는 시간을 줬다는 것도 됩니다. 사흘 전에 동맹국들에게 알렸다고 하죠. 미국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이 이스라엘을 뭐 하루 이틀 사이에 sooner or later 공격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언지를 준 겁니다. 준비하라고. 이란이 이 같은 이스라엘과의 군사적인 대치를 싫어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다른 나라를 군사적으로 공격할 때는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국내 문제를 가리고 싶어서인데 국내 문제가 너무 심하면 외국과 대치하는 것도 부담이 될 수가 있죠. 지금 이란이 그렇습니다. 이란이 인플레이션이 40%가 넘고요. 이란이라는 나라가 뭐 인구가 9천만 명이나 되는 뭐 큰 나라죠. 땅덩어리를 보자면은 뭐 이스라엘의 10배 정도는 되고요. 그런데 지금 4월 1일 이스라엘로부터 시리아에 있는 영사관 공격을 받고 이란의 화폐가 그 리알이 달러화에 대비해서 10%도 더 내려갔습니다. 한 2주일 사이에. 뭐 모빌 폰부터 가전제품까지 엄청나게 이제 뭐 빵이 다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이 이제 올라갈 것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이란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냐면은 사실은 경제적으로 가장 최근에는 2018년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전임 버락 오바마가 이란과 핵협상 해놓은 것을 깨버렸죠. 깨버리면서 이스라엘은 너무 좋아했죠, 그때. 그래서 깨버리고 나서 국제적인 제재 같은 거 들어가고 오일을 뭐 수출하고 하는데도 그러면서 이란의 경제가 엄청 엉망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이스라엘과 어떤 싸움? 이런 건 좀 피해보고 싶었던 게 강해 보입니다만 이란에서 강성이 이겨서 어쨌든 우리가 먼저 공격을 받았으니까 보복을 하기는 하되 애매모호하게
한 거죠. 애매모호하게 했고, 그럼 그 전에 이스라엘은 왜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공격을 했는가? 하마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도 계속 그 대리전을 이란이 그 이스라엘 북쪽에서 무슨 뭐 그러니까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통해서 예멘의 후티 반군을 통해서는 또 홍해에 여러 가지를 막잖아요. 선박을 납포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뭐 시리아에 대한 어떤 지원 등등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이 생각할 땐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뭐 이스라엘은 그동안 뭐 이란의 뭐 핵 관련해서는 과학자를 암살하기도 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이스라엘이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란은 미국과 다른 동맹국에 불만을 표시를 하죠. 아니, 시작이 누구였는가? 이스라엘이 치외 법권인 시리아에 있는 이란 그 영사관을 공습하지 않았는가? 그럼 이스라엘을 처절하게 비난을 할 일이지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복 공격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란으로서는 했습니다. 이란의 주장은 이게 이제 슬로우 무빙이었잖아요. 뭐 아주 예민한 무기들도 있지만 300기가 넘는 드론 같은 것은 싸고 속도도 천천히 가는 거예요. 1100마일이나 떨어진 그 거리를 이란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슬로우 무빙으로 천천히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99% 요격을 당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말이 다릅니다. 피해에 대해서는 네게브 사막에 있는 네바팀 공군 기지를 엄청나게 손상시켰다. 이란의 주장입니다. 미사일 공격으로요. 이스라엘은 약간 우리 피해를 받지만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 펑션 아무런 문제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란이 이스라엘과 콱 부딪히기 싫어하는 전략적인 인내를 이번에 끝냈다는 방정식이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지 자체가 이 이란의 도달 능력은 보여준 거죠. 전쟁 자체를 확대하고 싶어 하진 않지만 이스라엘과의 군사 대치를 그런데 우리가 도달할 수 있어. 이번에 슬로우하게 이렇게 가서 그렇지 그것도 다른 방법이 있어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이란도 국내에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뭔가를 보복을 하기는 했어야지 됐고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랜 반목에 대해서는 이스라엘과 이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말씀을 드리고 그냥 한마디로만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이란을 싫어하는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테러 지원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어떤 적으로 설정을 하고 1979년도에 그 이란 혁명 이후에 그 전에는 우리가 잘 아는 팔라비 정권이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그때는 아주 좋았죠. 그래서 이제 그 혁명 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적으로 여러 목적에 의해서 설정을 하고 해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핵까지 이건 아니야. 이란 우리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이란을 공격해 왔습니다. 미국의 입장을 보면요. 바이든 대통령 이 전쟁 확산되는 것,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좀 그러네요. 이게 확산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지해서 전부 그 요격 미사일로 막아주고 나서도 이스라엘이 이번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해서 또 보복 공격하는 것을 지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텔레비전 보시면 전체적으로 일요일 시사 프로그램에 무슨 뭐 국가안보보좌관 이런 사람들이 쭉 나와서 벤자민 네탄야후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을 다시 보복 공격을 해서 중동이 막 불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네탄야후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반복하고 하고 있거든요. 독일도 중동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깊이 우려한다. 영국도 지금 영국이 이란과 어떤 그 커넥션이 있으니까 연락을 해서 긴장을 좀 완화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요. 미국 무기들만 쫙 일주일 전부터 그쪽에 배치된 게 아닙니다. 러시아도 무슨 초음속 미사일 함대를 중동에 배치했다고 하고요. 러시아와 시리아와 이란은 아주 친하잖아요. G7 미팅, 줌으로 또 유럽연합, UN 미팅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이에도 또 이란이라는 곳이 허술한 것도 굉장히 많아서 막
이스라엘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하고 이란의 국영 텔레비전과 여러 매체에서 방영한 그 화면인 BBC 방송이 확인을 했더니 2월 달에 틱톡에 올려진 건데 칠레의 불이라는군요. 왜냐하면 그 막 불나는 데서 그 스페니쉬, 여성이 스페니쉬로 말하는 게 들려서 쭉 추적을 해봤더니 그 비디오는 이스라엘을 지금 우리가 불타오르게 했다 하면서 방영을 했는데 칠레의 불이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 이란이 이스라엘을 사상 처음으로 영토를 공격함으로써 얻은 게 뭐냐.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모든 세계적인 경제 같은 것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점을 전해드리는데 이 점은 제가 주로 이코노미스트를 참고했습니다. 이란은 지난 6개월 동안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에서 베네핏을 얻었다고 봅니다. 이란은요, 아랍 국가는 아니지만 이슬람 국가고 팔레스타인 땅을 이스라엘이 점령을 해서 자기네 땅들처럼 살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계속 쫓고 학대하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이란이라는 국가가 어떤 그쪽 지역에서 파워를 갖고 싶어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고 그런 그 파워를 가지려는 여러 노력에 팔레스타인을 보호하는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있죠.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북쪽의 그 레바논에서도 헤즈볼라를 지원하면서 그 헤즈볼라도 계속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를 뭐 공습하고 사람들을 못 살게 굴면서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8만 명이 어디 다른 곳으로 이주를 했어야지만 됐고요. 왜냐하면 이란은 아랍 국가가 아니지만 다른 나라들은 다 아랍 국가잖아요. 모든 아랍 국가는 거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해서 굉장한 그 연민의 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뭐 미국에선 테러 집단이라고 하고 일부는 팔레스타인 독립을 찾으려고 하지 과격해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하마스는 싫어해도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같은 언어, 아랍어, 같은 종교, 같은 문화가 있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당하지? 하고 이스라엘을 굉장히 이제 싫어하잖아요. 그 싫어하는 것 자체도 이란에게는 이스라엘이 적이니까 굉장히 베네핏이 됐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고립됐었죠. 불과 얼마 전까지, 어제까지. 이란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하기 전까지. 그리고 미국도 무능하게 보이게 했죠. 이란이. 미국이 무능하게 보이게 했다는 것보다 미국이 무능하게 보인 게 이란에는 베네핏이었죠. 아니 이스라엘에 1년에 그렇게 많은 군사지원금을 주고 하면서 무기 지원도 하면서 그 정도를 스탑시키지 못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이제 그런 것으로 이란은 베네핏을 받았는데 이란이 이스라엘 영토를 큰 피해는 없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사상 최초로 공격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사람들이 쫙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영국,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마 간접적으로 이번에 도왔을 거예요. 뭔가 주유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던가 영공급 방어 시스템 같은 거 그리고 뭔가 모니터링하고 하는 이런 것을 해줬을 테고 뭐 요르단은 직접적으로 미국, 영국과 마찬가지로 이란에서 날아오는 여러 가지를 요격하는 데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이란이 팔레스타인을 지원한다면서 이번에 하마스 그 전쟁 이후에는 이스라엘을 비난했는데 팔레스타인 가자 주민 문제가 뒷전이 되게 생겼어요, 지금. 거기서 새로운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이런 걱정들 때문에 사실은 이란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그 문제를 아주 글로벌하게 이슈화해서 이스라엘은 정말 사악한 국가야. 사악한 국민들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어 했는데 그 이슈를 뒤로 밀어내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전쟁, 더 큰 그림, 중동 전쟁이라는 그런 것이 왔기 때문에 일주일 전과 지금 상황이 너무 달라진 겁니다. 이스라엘이요, 가해 국가에서 피해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란에 의해서.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니 시작 자체를 이스라엘이 먼저 했잖아.
시리아에 있는 치외법권, 이란 영사관을 공습해서 사람들까지 숨졌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분위기 전환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최근 며칠 전까지 이스라엘에 무기를 팔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본인이 주이시인 버니 샌더스, 버몬트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의원부터 무슨 심지어 나중에는 낸시 펠로시까지 거기에 가담을 했잖아요. 전 하원의장. 뭐 이 사람은 이탈리아계지만 굉장히 친이스라엘적이었던 또 있네요. 민주당인 그리고 다 민주당입니다. 버니 샌더스, 낸시 펠로시, 또 다른 척 슈머라는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도 주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이거 이스라엘 잡아야지 된다. 이거 막아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분위기가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으로부터 큰 피해는 없이 드론,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 뭐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고 나서는 완전히 희생자가 돼버렸다니까요. 그러면 가자 지구에서의 그 전쟁이 뒤로 당분간은 밀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제 제가 그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란이 지금까지는 전략적인 인내하면서 대리전을 했던 것이 이스라엘 본토를 한 번도 공격하지 않았던 것이 직접 그걸 이란에서부터 쏘아 올린 공이 쏘아 올린 무기가 이스라엘에 실제로 떨어지기도 했잖아요. 그걸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란은요. 91년도였어요. 걸프전 당시에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이스라엘을 표적으로 삼았었죠. 그때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주변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은 이제 이란과는 달리 아랍 연맹에 속한 아랍 국가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주변에 요르단도 있고 뭐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무슨 레바논도 있고 심지어 레바논과 시리아는 이스라엘이 지원하는 어떤 반군, 뭐 민병대 이런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잔재가 여기에 떨어질까 걱정들을 하겠죠. 이 이란의 이번 행위를 우리가 피해 볼까봐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응이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데 이스라엘의 전쟁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란이 다른 나라를 직접 공격했는데 처벌받지 않는다면 중동의 룰이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도 지금 어제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하고 약간 뒤로 물러서는 느낌은 들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을 할 때 적절한 공격을 하겠다. 지금 당장 하지는 않겠다라는 것이 뭐 보일 수도 있고요. 아마 이게 굉장히 작은 공격이었다면 하고 무시할 수도 있지만 이게 애매모호한 공격이었잖아요. 이란의 공격이 피해는 그러니까 정교한다는 겁니다. 피해는 그다지 많지 않아도 엄청나게 많은 것을 쏟아부었는데 이스라엘로서는 쉬운 옵션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지금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말은 우리가 선택한 방식과 우리가 선택한 시기에 응답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응답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번에 이스라엘은 이란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토 공격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은 지난번 시리아 영사관을 공격할 때처럼 이란이 아닌 이란 밖에 있는 무엇인가를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란도 그냥 어깨 한번 으쓱하고 추가로 보복을 할 가능성은 조금 낮아진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표현을 하네요. 나폴레옹이 한 말을 떠올리면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적이 실수하고 있을 때 적이 실수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라. 이번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써 이스라엘을 피해자로 만들고 여러 가지 본인들이 원하는 앞에 내세우고 싶었던 팔레스타인이 뒤로 가고 본인들이 이상한 국가 되고 이렇게 실수를 하는데 그냥 실수하게 내버려둬라. 이런 그렇게 이스라엘이 설정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할지는 알 수 없죠. 이스라엘 내부도 이란 내부와 마찬가지로 비둘기파와 매파가 강하게 해야 된다. 아니야. 현명하게 뒤로 물러서야지 된다. 누가 이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립하는 것보다는 이스라엘로서는 지금 다른 나라들이 확 너무너무 이스라엘 미워했다가 아니야. 이스라엘을 보호해야지 돼. 이런 때 서로 다른 나라와 관계를 좋게 하는 게
아마 더 이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코노미스트의 얘기는요. 그런데 이스라엘 정부가 이번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할 능력이 있는가? 그것이 문제로다. 기본적으로는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대응은 한다라고 발표는 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강도로. 그런데 미국의 동맹국의 말도 듣는다 했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이스라엘은 항상 이스라엘이 합니다. 미국이 말하는 대로 다 하지는 않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이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보여준 여러 가지 실수 때문이죠. 네탄야후 정부에. 하마스가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할 것이라는 정보를 받고서도 에이, 설마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공격하겠어? 하고 실패했죠. 그리고는 가자를 쳐들어가서 윤리적으로 전략적으로 엄청나게 세계적인 비난을 받는 식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또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에 공습을 해봤자 이렇게 영토를 직접 사상 최초로 이란이 공격을 할 것이라고 계산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도 지금 이스라엘이 실수한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개인의 여러 가지만 생각하고 있는 벤자민 네탄야후가 과연 제대로 된 국가를 위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모두 의심하는 거죠. 이렇게 역할을 못했는데 갑자기 이란에 대해서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린다고? 그리고 올바른 판단이라는 것에는 항상 자제력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자제력이 있을까? 뭐 이럴 수는 있겠죠. 이란을 공격은 하는데 이번에 이란이 이스라엘에 특별한 목표물을 맞춰서 어떤 피해는 최소화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뭐 신중하게 이스라엘은 무기가 워낙 좋으니까 장거리 미사일로 그 보복을 할 수 있나? 아니면 이거보다 수위가 높아지면 이란도 또다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핵심적인 질문은 이스라엘이 뭔가 하겠죠. 뭔가 하고 나서 이란의 추가 보복으로 미국이 이 전쟁에 끌려 들어가는가? 그게 이제 중요한데 이란의 추가 보복이라는 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란은 미국과 영국에 대해서 아니 왜 이스라엘이 잘못을 하면 한마디도 안 하고 우리만 갖고 계속 조이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걸프만 그 아랍 6개국의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의 군사시설 다 있습니다. 다 있어서 이걸 이제 이란이 만약에 이제 친다면 이란도 이 탄도미사일 능력이 대단한 것으로 전문가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딱 미군 기지를 표적으로 해서 또 많이 공격을 한다면 그럼 미국도 또 선거철인데 이거 참 국민에게 이렇게 보여줄 수도 없고 저렇게 보여줄 수도 없고 해서 이렇게 해서 미국이 끌려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를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거죠. 꼭 탄도미사일 아니더라도 지뢰라든가 또 다른 세련된 드론 같은 것을 통해서 드론이 세련된 것은 아니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전 세계 오일의 이 움직임의 4분의 1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전 세계 오일 공급의 4분의 1이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하고요. 그렇게 될 때는 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끔찍한 결과를 줄 수 있는 거죠. 이건 전면전이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란이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이스라엘도 자제할 수 있을까? 뭔가 보복할 때 딱 그 정도만. 그건 이제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죠. 아무튼 미국이 이란과 어떤 대치를 하게 되는 건 이건 완전히 악몽 같은 시나리오라고 할까요? 그래서 세계의 미국, G7, UN, 유럽연합 다 이 같은 악몽을 피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단 첫 번째는 이스라엘 손에 달려 있는 거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는 이란의 또 다른 대응에 달려 있는 그런 겁니다. 글쎄요, 이스라엘도 동맹국들 화나게 하지 않으면서도 내부의 강성인 국민들에게 이 정도면 우리가 이란에 당한 거 보복했지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지금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정치도 여기에 많이 엮여 들어가거든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우리 보복
이스라엘을 방어는 했지만 그 미사일이나 드론으로부터,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하는 것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비난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 같은 여러 가지 내용들은 일단 부차적인 문제니까 내일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여기서 접을까요? 여기서 접고 제가 또 하나는 이란과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적이 됐는가 하는 거 짧지만 따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